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국 규제당국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 대책을 발빠르게 내놓으면서 국내 증시는 안도감이 우려감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하며 상승 전환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인터배터리 2023 행사를 앞두고 에코프로와 또 LG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2차 전지주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여줬는데요. 또 카카오의 품에 안기게 된 SM,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20% 넘는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의 매파 성향과 또 금융 시스템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굉장히 혼재된 구간인데 시장은 어떤 쪽으로 수급이 쏠리게 될지 주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정경민 차장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장 마무리 주식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해외 시장 변수와 국내 신용잔고 부담으로 실제보다 체감지수가 조금 더 안 좋은 그런 하루였는데요. 그나마 2차 전지 대형 종목들이 양 지수를 붙잡아주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곧 국내 최대 배터리 행사도 있고 이렇다 할 추세 이탈을 보이지 않는 모습은 아직까지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지워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수와는 별개로 다소 좀 개별적인 형태의 종목들을 위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의 강세는 오늘도 지속이 됐습니다. 자, 이기태 기사의 오늘 장 마무리 주식 들어볼까요? 예, 이기택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컴투스입니다. 기대감이 없었던 서머너즈와 클로니클이 3월 9일 글로벌 출시 이후 기대치를 상회하는 초기 성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순조로운 스타트로 매출 성장이 계속 지속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종목 컴투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출시 4일 만에 5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윤석 센터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볼까요? 네, 조윤석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SM입니다. 2달간 지배구조 이슈로 뜨겁게 시장을 달궜던 종목이었죠. 네, 카카오와 하이브의 이런 지배구조 이슈가 주말 새 마무리되면서 큰 폭의 차익 실현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실적 부분과 펀더멘탈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하면서 오늘의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이슈는 이제 주가가 흡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협력 관계가 더욱 확장되고 있는 테슬라와 2차 전지주,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SM, 카카오, 그리고 하이브까지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테슬라와 2차 전지 먼저 볼까요? 테슬라가 배터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벌 업체들과 협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비아디와는 유럽에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아서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 관계가 더 강화될 것으로 시장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15일부터 3일간 또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축제 인터배터리 2023도 개최되는 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의 관심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격한 조정에 들어갔던 2차 전지주 오늘 에코프로 그리고 또 LG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다시 강하게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SM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전격 협상으로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것으로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는데 과열됐던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SM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협상이 마무리된 카카오와 하이브는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후에 또 주가의 향방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부터 좀 볼까요? 테슬라가 유럽에서 BYD와 이제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LG엔솔의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수급 구조부터 한번 좀 짚어봐야 할 텐데 조윤석 센터장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 테슬라의 배터리 수급 구조 가장 먼저 공급했던 업체는 바로 파나소닉이었습니다. 일본 업체로서 테슬라의 초창기 모델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공급을 진행하고 있었죠.
그 이후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뛰어들게 되면서 CATL과 테슬라 시장을 약 3분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뉴스에 보도하다시피 현재 수주량이라든지 혹은 향후 투자 캐파에 대한 것들을 보도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지금 CATL은 전방업체가 상당히 막혀 있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파나소닉은 예전과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경영을 진행하게 되면서 투자에 상당 부분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캐파로 감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렇게 해석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OEM 업체인 테슬라가 현재 CATL, 파나소닉, LG 에너지 솔루션 등 3개 업체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지금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예전보다 효율이 좋아지고 출력이 높아진 4680 배터리에 대한 개발 및 파일럿들을 계속적으로 실험하게 되면서 향후 양산 준비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배터리 업체를 공격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은 타 업체에게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CATL과 파나소닉의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향후에도 테슬라의 상당 부분의 수주를 더욱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외적으로도 테슬라의 4680 배터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더군다나 4680 배터리의 같은 파트너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4680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하게 되면서 같이 성장을 하게 되는 향후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680 이제 잠시 뒤에 좀 질문을 드려보고 LFP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3에서 LG엔솔이 ESS용 배터리를 LFP 제품으로 공개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테슬라의 요청으로 LFP 배터리를 개발하는 중에 나온 결과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목이 더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LG엔솔의 LFP 배터리 양산화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멀지 않았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센터장님? 네, 멀지 않은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LFP 배터리를 한국 시장에서 만들지 못했다는 기술적 난이도가 있었다는 이런 유언비어가 있을 정도로 LFP는 예전에 한창 뜨거웠던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그 LFP 같은 경우는 현재 NCM 계열이라든지 NCA 계열보다 제작 난이도는 사실상 조금 낮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 투자가 이미 진행이 돼 있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LFP의 일부 투자 그리고 계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언젠가는 만들어낼 수 있는 배터리의 종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슬라의 요청이라든지 혹은 그 외 전방업체들과 ESS 시장의 LFP가 쓰임새가 앞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의 셀업체들은 당연히 LFP 배터리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전방의 모든 시장이 NCM이나 NCA로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외의 제품은 지금 현재도 범용으로 쓰고 있는 LFP 쪽 개발이 상당히 유효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고 LG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봐서는 언론 보도상으로는 상당히 근접해 있지 않을까 저희는 추정해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LFP 배터리가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다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LFP 배터리 기술은 사실상 아까 전에 강조드린 대로 현재 갖고 있는 기술보다는 난이도가 좀 낮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술력이 그러니까 더 앞으로 와 있기 때문에 LFP 배터리는 뭐 금방 이렇게 내보일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4680 배터리 양산 좀 본격화될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이게 본격화된 다음에 저희가 또 추가 수주를 좀 받아야 되잖아요. 이 수주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네, 수주에 대한 가능성은 당연히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인베스트데이에서 테슬라가 밝힌 바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연간 약 50만 대 수준의 생산량 증가를 계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2030년에는 약 2천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것으로 지금 큰 계획을 밝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세 개 업체들이 비등비등하게 이런 물량을 나눠 가질 수가 있는데요. 현재 배터리 셀 업체들의 포지션 그리고 경영 전략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격적인 전략이 오히려 테슬라와 굉장히 좀 맞는 결이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중국 시장에서 CATL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지만 테슬라의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될 걸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외 시장에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금력만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언제든지 수주는 계속적으로 추가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테슬라 향해 또 뭐 LFP와 또 4680까지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또 2%대 강세로 또 거래를 마쳤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또 자체 4680 원통형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해서 좀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뭐 LNF 등으로부터 양극재 납품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 생산 기술이나 현황은 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 기술은 어디 정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기태 기사님? 예, 뭐 지금 다들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신 바가 있을 텐데요. 2020년에서 작년 말까지 테슬라의 내재화 비중은 약 한 3%에서 10%대까지 3배 정도 올라왔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4680 셀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 이 비중은 좀 더 가파라지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점쳐볼 수 있는 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국내 양극재 업체들 내재화하기 위해서 직접 계약에 나선 것으로 봤을 때도 내재화 비중은 늘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국내 소재 업체들, 특히 양극재 업체들의 전망은 밝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에서 테슬라는 미국 내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고 기존 공장에서도 대부분의 라인을 배터리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발빠른 행보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나온 뭐 반값 전기차 이야기만 들어도 내재화가 답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네. 국내 소재 업체들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LNF 같은 경우가 오늘 뭐 에코프로나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좀 강하게 올라오진 않았는데 앞으로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극재 조달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국내 양극재 업체의 추가 수주 가능성은 저희가 어느 정도나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뭐 국내 양극재 업체들 다들 아시겠지만 추가 수주는 계속해서 전기차 그 전방의 고객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결국에는 테슬라가 왜 중국 CATL과의 협업을 늘릴까를 놓고 봤을 때 그 이상의 중국 내 영업 그 이상의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파나소닉의 수율에 문제가 있는지 파나소닉의 점유율을 국내 셀 업체들이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상황도 사실 앞으로 전망을 밝게 하는 부분일 텐데요. 이에 따라서 양극재 업체들이 최근에 나온 수주 이야기와 같이 앞으로 또 딜 성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로서부터 이전에 발표했던 수주 소식, 장기 공급 계약 40조 원에 대한 수수 소식처럼 네. 향후에 이러한 장기 공급 계약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딜 성사 여부는 언젠지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을 드리기 힘듭니다만 계속해서 여의도 쪽에서는 루머로 돌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이제 지난주 뭐 목금에 살짝 눌리면서 이 바람이 조금 바뀌려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또 에코프로의 독주가 오늘 또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LNF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강하게 지금 올라오지는 못했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이 독주 현상 정말 언제까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센터장님?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지금도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상승하고 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쉽사리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애매하다. 우선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양극재 업체들은 수주 전에 시장이 조금 일부 이런 얘기들이 새어 나가게 되면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하게 되면서 대규모로 지금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상승 랠리가 나오게 되죠. 그런 부분이 우선 저희도 에코프로 BM에서 어찌됐든 수주가 크게 나오게 된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 외로는 유럽하고 지금 미국에서 각종 전기차에 관련한 광물 혹은 원자재법들이 계속적으로 수정이 되면서 아직 확정치는 지금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다듬어가는 과정이지 확정치는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확정치가 완료가 됐을 때 정확하게 과연 한국 업체나 그 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또 한 번의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에코프로 BM 말고
시장에서는 에코프로가 더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의 수주 소식과 다르게 여러 가지 다른 소식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양극재의 전 단계 물질이죠. 바로 전구체를 생산하는 업체고 전구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캐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에코프로 BM의 증설 소식과 마찬가지로 에코프로에도 이렇게 증설이 계속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이런 가치를 오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되겠죠. 하지만 투자에 가는 것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자금 조달 여건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 그룹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상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점, 즉 단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마 그 단가가 나오게 되면 아마 에코프로에서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금 저희는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얘기는 에코프로 BM이 대규모의 수주를 앞두고 있다. 특히 완성차 OEM 업체로서도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한 요즘에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삼성 SDI에서도 일부 공격적인 수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들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 상태를 지금 현재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2026년 기준으로 지금 주가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가 포인트를 잘 기억해 주시고 향후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지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규모 수주설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에코프로는 자회사의 상장까지 지금 당겨와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테슬라의 수급과 또 수주 소식에 저희 또 업체들이 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저희가 좀 미리 좀 알아봐야 될 텐데 테슬라 협업 관련해서 좀 미리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기태 기사님? 예, 뭐 양극재 업체들 좋지만 지금 다들 우려하는 건 다른 여타 업체 대비 주가 계류율이거든요. 뭐 사실 소재 업체들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만 놓고 봤을 때 지수는 3천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어느 정도 계류율이 높은지는 다들 아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옆으로 눈만 살짝 돌려도 상대적으로 밸류가 싼 종목들이 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유럽에서도 IRA 법안의 초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장비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 같고요. 또 4680 배터리를 본다라고 하면 거기에 원통형 캔 대표적인 업체들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재주 중에서도 부품주 중에서도 저렴하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그러한 종목들로 매기가 붙을 수 있다라는 투자 관점에서 원통형 캔 배터리 대표적인 업체 TCC 스틸이라든가 상신 EDP 같은 종목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이제 뜨거움 속에서 앞으로는 이제 좀 4680의 원통형 배터리 소재 쪽으로 좀 주목을 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 하이브 SM 좀 살펴볼까요? 카카오가 결국 SM을 이제 품게 됐습니다. 뭐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비용이 상승한 만큼 뭐 지금 뭐 승자의 저주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뭐 실익은 챙겼지만 속빈 강정이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일단 뭐 카카오와 하이브의 주가는 오늘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SM의 경영권 분쟁에서 카카오와 하이브 얻은 것과 잃은 것에 대해서 이 득과 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기태 기사께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오늘장 가장 뜨거웠던 개별적인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SM이 경영권 인수 주체가 카카오로 확정이 되면서 SM의 주가는 사실 15만 원대 팔 수 있는 물량은 한 60%, 그리고 그 이외에 시장에 매각해야 될 물량 한 40%, 거기에 적정 주가를 놓고 봤을 때 뭐 사실 11만 원 선이다. 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제 어느 쪽에서 시너지를 더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투자자분들은 해야 될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15만 원에 이제 20% 이상의 경영권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가격의 공개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카카오 엔터와 SM의 시너지 효과가 하이브를 뛰어넘을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행보에 대해서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카카오에서 이렇게 적극적이었던 건 다들 아시다시피 카카오가 결국엔 글로벌 플랫폼으로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찬스를 얻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게 웹툰으로서는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게 바로 엔터 쪽이었다라는 부분이고 다른 것보다 사실 가장 약한 고리를 갖고 있는 대형 기획사 중에서 SM을 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이브는 앞으로 갖고 있는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따라서 하이브는 주가의 행보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공개 매수 전에는 블록딜이라든가 그런 걸로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뭐 주가 조작 연류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불가능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분을 하이브가 갖고 있는 지분을 공개 매수 이후에 만약에 뭐 제2의 그 최대 주주로서의 행보를 보일 것이냐 아니면 블록딜로 넘길 것이냐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하이브나 카카오 주가는 관망의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 카카오가 이제 15만 원의 공개 매수를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SM 주가의 15만 원의 가격대 매력은 남아 있지 않는 걸까요, 센터장님? 네, 우선 원론적으로는 남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개 매수 가격이 15만 원에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이 공개 매수는 절대 철회가 될 수 없는 법적 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15만 원의 공개 매수일 비율을 보시게 되면 그냥 반이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샀다면은 저희 500만 원은 언제든지 15만 원 정도에 사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하단을 어떻게 붙게 되냐? 그러면 9만 원 아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수익이 안 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마 주가의 스윙폭을 결정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2달 정도가 됐죠. 2달 정도 굉장히 뜨겁게 지금 시장을 달구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폭의 상승에 대한 여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시장에는 여러 가지 그 투자 세력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세력이라고 한다면 각종 투자 기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현물차를 이용한 매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단순하게 롱 플레이를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현선물이라든지 혹은 아비트리지를 구현하는 그런 투자자에 의해서 대부분의 지금 수급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시장에서 소화가 되면 앞으로도 적정 가격을 계속적으로 찾아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SM의 주가는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이 아티스트들을 계속적으로 잘 보유할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SM의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SM이 이제 23% 급락을 하면서 이제 바닥을 조금 어떻게 형성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지배 구조도 뭐 개선이 되고 신성장에 대한 동력도 좀 찾게 된다고 하면은 이 기업 가치를 조금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기태 기자께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뭐 기업 가치로 봤을 때 만약에 카카오가 SM과 합하게 된다라고 하면 음반 판매량은 약 한 2,500만 장 정도 판매가 되는 것이고요. 네. 공용 모객 수는 한 250만 명 정도 초거대 엔터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현재 1위 엔터사 하이브에 근접하는 것이고요. 하이브가 지금 시가총액이 7조에서 8조 왔다 갔다 하니까 SM이 지금 현재 가치 그리고 카카오 엔터와의 합병 이후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갈릴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3, 4위 규모만 해도 음반이 한 500만 장에서 1,200만 장인데 이게 한 2배 정도 수치가 되는 초거대 엔터사가 나오는 것이니까 향후 주가가 만약에 큰 폭의 조정이 있다. 그리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진 주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카카오 엔터의 행보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카카오 엔터의 향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카카오 엔터가 IPO 이슈가 또 있잖아요. 사실 뭐 쪼개기 상장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지금 시장에서 많이 잃은 상태인데 카카오 엔터 IPO가 진행이 된다면은 좀 뭐 투자자들의 반발은 없을지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궁금한데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근데 대부분의 지금 카카오 엔터에 투자했던 자금이 일반 개인 투자자 자금이 아니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 자금도 아닙니다. 해외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그 합병에 대한 이슈에 대한 가격적인 논란은 사실상
익스큐즈가 된 거 아닌가 저는 추측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상장이 되고 나서 혹은 상장이 되기 전에 저는 SM과 합병을 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네. 이 합병 구조가 진행이 될 시에 가격적인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지에 따라서 SM의 주가는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카카오하고 하이브가 이번에 전격적인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일정 부분 하이브의 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이브의 지분을 현재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하이브의 입김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이브 쪽에 입김이 작용했으면 하이브의 불리한 결정이 단기간으로 내려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지겠죠. 네. 그렇다면 SM의 주가가 과도하게 내릴 위험은 사실상 굉장히 좀 희박하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합병 이후의 흐름도 지금까지는 하이브가 끼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논란을 가질 여지는 제한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카카오와 하이브와 SM 어떻게 좀 투자를 해봐야 될지 좀 짧게 의견을 들어볼까 이기태 기사께? 예, 뭐 SM 주가는 이제 공개 매수 종료 조정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장에 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12만 원 선이 하이브가 가져간 주식 매수한 가격이기 때문에 네. 기준선을 다들 투자자분들이 15만 원의 공개 매수 그리고 12만 원의 하이브가 15.78% 지분을 갖고 온 이 부분을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좀 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얻은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주가로서는 잃은 것도 없기 때문에 관망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주주 가치 그러니까 하이브 전형적인 가치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카카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수 이후에 시너지를 기대한다라고 하면 오늘처럼 그 승자의 저주가 아니라 주가의 반등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질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회복, 탄력 굉장히 강한 2차 전지주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SM, 카카오 또 하이브까지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과 경계 요소 잘 비교를 해보시면서 매매 포인트 잡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환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박수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오늘부터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보이는 비비안이란 종목입니다. 언더웨어, 이너웨어 전문 기업이죠. 9.7% 현재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 주총 소집을 통지한 유유제약, 우선주가 8.2% 상승하고 있고 유유제약 역시 4%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 상위 살펴보시죠. 네, 딥노이드가 9.9% 상한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12,19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원격 의료 관련주로 8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최근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테크에 역시 9.8%, 옵투스 제약 역시 9.4%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3.4% 하락하고 있는 성신양의 우선주가 보이고 있습니다. 시멘트 관련주로 정규장에서는 강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이 시각 3.4% 밀리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대림통상 역시 3.3% 하락, EN플러스 2% 하락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MPC 살펴볼까요? 현대차 폐배터리 사업 진출 수혜주입니다. 정규장에서는 3%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은 2%, 1.6% 하락하면서 7,74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그럼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베노홀딩스라는 종목 볼까요? 3.5% 현재 하락 중인데요. 실내 건축 회사입니다. 정규장에서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 2,720원, 3.5% 밀리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윈텍은 정규장에서 20% 넘게 급등한 종목인데요. 현재 2.7% 밀리면서 5,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뭐 전약 후강으로 오후에 좀 올라오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또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이 또 유망한 움직임을 보일지 또 내일 여는 유망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화면으로 먼저 종목을 만나볼까요?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정경민 차장 클래시스, 이기택 이사 EM텍 그리고 조윤석 센터장 동진 세미캠 가지고 오셨습니다. 와, 클래시스 좀 오랜만에 등장을 했어요. 이제 미용 의료기기 섹터가 해외 성장세로 꾸준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뭐 슈링크로 굉장히 좀 유명하잖아요. 클래시스 지금 주목하시는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뭐 지난 연말 올해 초 뭐 의료기기 종목을 제가 한 바퀴 한 7, 8종목을 한 바퀴 쭉 돌았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좀 성수기에 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스를 제가 이제 그 가장 픽했던 이제 그런 가장 그 주된 이유로 본다면 역시 이제 미용 의료기기 섹터 내에서 가장 그 압도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50%가 넘는 마진, 그리고 경쟁사랑 별개로 클래시스만의 그런 유니버스가 좀 구축이 되면서 기존의 슈링크를 기반으로 이제 시제품 매출까지 올해 실적을 좀 봤을 때는 주가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국내 미용 의료기기의 지표 같은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좀 견조한 장비 매출을 바탕으로, 그리고 플러스 그와 버금가는 그런 소모품 매출이 일어나면서 주춤했던 영업이익률도 다시금 51%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기염을 토했고, 역시 이제 해외 수출도 굉장히 호조를 띠면서 연간 성장에 있어서 그간의 이제 불확실성, 굉장히 고 PER 종목에 대한 이제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좀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는 이제 고주파, 이제 RF죠. 고주파 장비 브랜드 볼뉴머를 판매 강화를 하면서 기존의 슈링크와의 시너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기존의 유통망이 있다 보니까 이제 RF 장비의 다른 경쟁사 대비 훨씬 빠른 침투가 가능할 전망이고, 이는 올해 20% 이상의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쯤 돼서 이제 완전한 마스크 해제 가능성도 있고요. 브라질을 비롯한 해외 신규 매출도 굉장히 매출 개선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중국 관련된 이제 이런 잠재력은 아직 주가의 가만도 반영도 안 된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 좀 무난한 접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기의 실적 강자인데다가 이제 볼유머의 실적까지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뭐 상방으로 자리를 딱 잡은 것 같진 않아요. 네. 목표가는 어디까지 좀 보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좀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가 아닐까 싶고요. 올 초에 17,000원 정도의 저점을 디뎌냈습니다. 여기를 좀 올해 저점으로 하고, 뭐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만 점진적으로 저점을 좀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특히나 이제 오늘 시장에도 시장이 오전장이 이렇게 좀 불투명했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좀 상승이 좀 나왔다라는 그런 점도 어느 정도는 좀 감안되어야 할 그런 좀 기술적인 강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약간의 이제 좀 매물대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간 이 저항이라는 그러니까 저항선다운 저항선도 이제 크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2만 원을 뚫고 나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그래도 작년 고점이 24,000원 정도 좀 잡아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올해 이번 상승에 좀 저점으로 볼 수 있는 한 18,500원 정도, 이렇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2만 원 선을 뚫고 나면은 20% 정도의 업사이드가 더 열려 있다라고 클래시스를 좀 짚어주셨고, 이어서 이기택 이사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EM텍 가지고 오셨는데, 뭐 EM텍은 휴대폰 부품에서 이제 전자담배 쪽으로 좀 돌아선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이쪽 꾸준한 성장세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작년에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휴대폰 부품이 좋지 못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들어서 그 부분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중국 쪽에서 사용하던 그러니까 경쟁 제품들이 그 국내에서 이제 고객사가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마이크로 스피커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분들이 이제 1분기서부터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방금 전에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관련한 전자담배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작년 말에 바닥을 딛고 일어나는 원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주가라는 것이 움직일 땐 무엇보다 캐시카우인 스피커가 제대로 역할을 해서 그 자본을 가지고 새로운 성장을 쪽에 투자를 해서 기업이 다시 폭발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릴 때 주가라는 것이 움직이는 것인데, 올해 그러한 관련한 전자담배가 또 한 차례 레벨업 될 수 있는 것을 좀 감지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필립 모리스도 그렇고 고객사인 BAT도 그렇고 최근에 들어서 글로벌 유통망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앞으로 재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30% 이상의 기기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것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긴 합니다만 네. 치매 진단이라든가 피부 미용 관련된 헬스케어 쪽에서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본업은 돌아나가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고 재투자한 쪽에서 기업의 실적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눈여겨봐야 될 오늘 EM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이었던 이제 휴대폰 부품 쪽도 뭐 그 전보다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신사업인 뭐 이제 새롭게 하는 뭐 헬스케어 쪽도 앞으로도 좀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뭐 수급적으로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사님께서는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담아서 어느 정도까지 조금 보자라는 전략이 있으신가요? 예, 4분기 실적을 보고 난 다음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은 모습인데요. 네. 그 가격대가 락바텀이었던 2만 원대입니다. 예전에 2만 원에서 3만 원대 구간을 한창 동안 횡보하고 있었던 아래 하단 박스권이라고 보면 네. 상단 박스권은 또 3만 원대부터 4만 원대까지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BAT를 고객사로 한다라는 시장에서 알려지면서 4만 원대를 돌파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또 스마트폰 부품이 좋지 못하면서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 박스권을 최근에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우상향하려는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락바텀의 가격대 구간에 왔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만 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하단 박스권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잡기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조윤석 센터장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동진 세미캠, 뭐 포토레지스트 1위 업체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 반도체 소재 주력 제품 출하량 감소 이슈에 사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뭐 반도체 쪽으로 관심 가져야 되는 시점일까요? 네, 저는 반도체 쪽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동진 세미캠은 현재 지난주 좀 이벤트가 있게 되면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동진 세미캠은 대부분의 매출이 다 삼성향입니다. 일부 하이닉스도 있긴 하지만 전부 다 삼성향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삼성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익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포토레지스트 부분인데요. 이 포토레지스트의 구성이 상당 부분 바뀌고 있다는 게 바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KR 포토레지스트에서 AR 포토레지스트로 바뀌는 지금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매출액이 늘지 않아도 영업이익률이 늘지 않는 효과를 작년에 이미 보기 시작했죠. 이런 흐름들은 올 한 해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실적 부분에서는 올 한 해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에서 감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회사 측에서 저번에 적극적으로 반박을 한 바 저희의 사용량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출 부분의 영업이익률의 큰 변동은 아마 작년 부분하고 비교해 보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항상 실적 전에는 올랐다가 실적이 나오고 나서 항상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대부분의 시장에 지금 레포트로는 밝혀지지 않았었지만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았었고요. 그 높아진 기대치를 대부분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사안이 갖춰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PR 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EUV PR이죠. 이 EUV PR이 작년에 일부 파일럿 라인이라든지 조금의 매출이 일어났었는데 올해는 상당 부분 매출이 나올 것으로 저희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을 계속적으로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요즘 섹터가 바로 2차 전지 부분입니다. 동진세미캠도 유럽에서 지금 노스볼트랑 여러 가지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올해 초도 매출이 조금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상승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주가는 지금 빠져 있는데 네. 주가가 빠진 원인을 잠깐 짚어보게 되면 실적이 나오고 나서 당연히 빠졌던 그 과거 패턴을 그대로 답습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빠졌던 것들은 바로 한 증권사에서 낸 레포트가 작년 실적 대비 올해 실적이 반토막이 날 것이다라는 레포트 때문에 급하게 빠졌다가 지금 바닥을 탐색하는 구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근거치가 조금은 시장에서 지금 반박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그 중요한 근거로서 판단됐던 게 1월에 PR 수입량이었었는데 그 수입량이 다시 2월 달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증가를 했었고요. 사측에서도 밝히다시피 그런 매출액 변동성은 거의 없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가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만 보게 되더라도 약 2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조 6천억대의 이런 시가총액은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0% 정도만 성장을 하게 돼도 지금 EUV PR 그리고 나중에 밝혀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노스볼트양 CNT 도전제 매출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현재 수준에서 바닥을 찍고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도 더 영업이익을 챙길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데다가 네. 또 2차 전지 CNT 도전제 쪽으로도 앞으로 매출을 챙길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리포트에서 지금 사실 나왔던 가격이 31,000원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31,250원에 이제 거래를 마쳤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반박해야 되는 상황이 조금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어디까지 저희가 좀 가격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지금 거래량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선 거래량을 뚫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이 거래량이 대부분 약 지금 보시면 약 요 정도 가격에서 지금 거래량이 좀 몰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0원까지는 자연스럽게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35,000원을 뚫게 되면 아마도 직전에 저희가 많이 부딪혔던 가격이죠. 바로 38,000원 수준에서 굉장히 좀 실적 나오기 전에 항상 부딪혔던 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8,0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35,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돌파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38,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추후에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고점을 역사적 전고점을 벗길 수도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내어주 정경민 차장의 클래시스, 이기태 기사 EM텍 그리고 조윤석 센터장의 동진 세미캠까지 만나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내일의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조윤석 SK증권 서초센터 센터장,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영업부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9길 제지입니다. 8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에 오르며 투자주의 종목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오늘 하락을 막아내긴 역부족으로 14% 하락하면서 정규장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에서는 1.3%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바로 이어서 4위 에코플라스틱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부품 판매 증가로 이익이 급증하면서 주목을 받은 종목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1% 하락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최근 급등에 따른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2.2% 상승하고 있네요. 이어서 3위 코오롱 플라스틱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2% 하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시간에 지금 현재 3.5% 상승하며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2위 만나봅니다. SPG입니다. 현대차 투자가 발표되자 가장 크게 요동쳤던 종목이죠. 감속기 관련 업체로 급등 후 쉬어가는 흐름을 최근 보였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 2.8%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내일장 종목별 행보 미리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만나보고 있습니다. 1위 바로 만나보시죠. 브리지텍입니다. 오늘 장에서 16% 상승한 종목입니다. 6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늘의 상승세 시간에서도 이어가면서 현재 3.2%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1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브리지텍 차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 도입 후에 이용자 급증 소식이 영향을 줬습니다. 6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정규장에서 16%대 급등 마감 후에 시간에서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장님, 브리지텍 상승세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GPT의 네 번째 버전 GPT-4의 출시가 좀 예정된다는 좀 소리가 나오면서 특히나 이제 음성 쪽의 AI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정규장에서 브리지텍이 16%, 미디어젠이 4%대, 또 뭐 RF셈이나 뭐 셀바스 AI 같은 종목도 뭐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까지는 이번 주에도 AI 관련된 이제 그런 강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브리지텍 같은 경우 이제 기술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역시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과 비슷하게 좀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컨택 센터를 비롯해서 AI를 비롯한 이제 통신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 클라우드 이런 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약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실적도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수급의 어떤 선호도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15,000원대까지 올라갔었다가 한 5, 6거래일 정도 좀 강하게 좀 조정을 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아랫꼬리를 달고 좀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은 아무래도 이런 좀 기대감을 좀 시간 외에서도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시초가에도 좀 강한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좀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챗 GPT-4도 올해 공개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AI 챗봇 관련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일단 아직까지는 좀 테마적인 좀 영역이다 보니까 뭐 이제 어떤 뭐 실적이나 또 뭐 펀더멘탈 이런 거를 좀 기대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일정에 맞춰서 좀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코난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셀바스 AI나 기존의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종목들의 추세가 좀 꺾이지 않았다. 뭐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역시 좀 매매가 가능한 영역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만약에 지수가 조금 강한 상승 뭐 이렇게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AI 관련된 종목들 이번 주에도 충분히 매매 포인트는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이어서 2위를 기록한 SPG도 살펴보겠습니다. 로봇 감속기 부분 강자 업체죠. 최근 현대차 인수 가능성으로도 부각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5%대 급락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장까지 에너지를 좀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뭐 사실 21,000원 초반대까지 좀 그러니까 뭐 21,500원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만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장 막판에 그래도 좀 음봉의 몸통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습니다. 이제 오늘 강세가 나왔었던 SBB테크와 SPG 이 두 종목이 역시 현대차의 지분 투자 관련돼서 또 감속기에 또 점유율이 높은 이제 그런 종목들로서 이제 엇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SPG 쪽에 대한 좀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25,000원을 넘어가는 이제 그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한달음에 이 부분을 좀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2만 원대의 지지선을 좀 가져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브리지텍과 함께 로봇 특히 이제 감속기 부분에서도
중에서도 매매 포인트는 좀 유지되고 있다. 이 SPG와 SBB테크 두 개의 어떤 기둥과 같은 그런 주도주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수가 좀 강하게 나가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충분히 테마적인 매매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금리 불안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까지 불확실성이 요즘 커지는 구간입니다. 저희가 내일장은 어떤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가야 할지 여쭤볼 텐데 예상 주도 섹터 혹시 있으실까요? 네, 오늘 지금 방송을 하는 와중에 좀 뉴스가 또 떴네요. 실리콘밸리 뱅크가 영국계 HSBC 쪽으로 좀 매각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이런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자세한 뉴스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시장에 불안 요소가 좀 절연되는 이제 그런 뉴스가 떴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저런 좀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빅스텝에는 좀 부담이 될 것이고 그렇게 보면 또 이제 할인율의 완화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러면 또 이제 성장주 쪽으로 오늘과 같이 좀 수급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좀 봐집니다. 그래서 내일장도 오늘 오후에 회복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반등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계상을 하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와 또 방금 말씀드렸었던 SPG와 브리지텍 같이 로봇과 AI 관련된 테마는 계속해서 시장 매매 포인트 꺾이지 않고 그 순환하는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오늘 이제 장 막판에도 좀 나왔습니다만 일부 게임 종목들과 바이오 대표적인 종목들도 매기가 장 막판에 들어오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장은 오늘 미국장 선물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환율도 1,300원대를 다시금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좀 성장주 위주의 회복세를 보이는 지수 그리고 그 안에서 2차 전지, AI, 로봇 이 세 개가 좀 주도가 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주 섹터 내 2차 전지, AI, 로봇 이 섹터의 주도를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후 4시부터 6시 장 마감 후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거래가 지속되니까요. 에너지 살아있는 종목들 잘 따라가 보시고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내일장을 열어갈 종목별 베스트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정경민 차장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알차고 풍성한 종목 정보로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